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바라TV입니다. 7월달이에요. 소름 돋지 않나요? 아니 올해는 뭐 한 게 없는데 7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도 함께 1000만원 모으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잖아요. 1월 달에. 그래서 7월 달, 이번 달에 이제 만기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사실 1차 작년에 했을 때에는 제가 5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를 성공을 했죠. 근데 그때랑 요번에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그거를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뭔가 이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으쌰으쌰 해야지 하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거나 혹은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일이 없거나 이러면은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집도 남편이 영업을 하는데 조금 그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저의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조금 덜 써야 될 거를 조금 더 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 프로젝트는 아주 힘겹게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를 1년 동안, 그러니까 2회를 진행을 했죠. 근데 저랑 같이 계속 꾸준히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해드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아바라님 너무 고마워요. 영상 보면서 저도 힘내서 같이 종잣돈 모았습니다. 저희는 외벌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3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하면은 3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으기로 했는데 정말 성공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댓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제가 돈을 막 쓰고 싶다가도 진짜 못 쓰겠는 거야. 이런 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그런데 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셨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저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통점이 한 3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목표 의식이 아주 뚜렷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게 모든 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도 종잣돈 모아볼래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급여가 이 정도기 때문에 나는 아마도 월 30, 40 정도밖에는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적금을.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걸 모아서 나는 우리 집을 사고 싶어요. 혹은 아바라님 저는 이 돈을 모아서요. 빨리 대출을 갚아버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3천만 원의 대출을 갚을 거예요. 유튜브 계속 해주세요. 이런 식의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할 수 있다. 저도 5년 만에 1억을 갚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진짜 치열하게 갚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경을 알고 있고 목표를 뚜렷하게 돈을 모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있으면요.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재미가 더 커져요. 왜냐면 내 목표로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 느낌이 있기, 그 기분이 좋아서 이거를 사고 싶어 이 감정보다 좋아. 내가 이번 달에는 50만원 모으기로 했잖아. 이거 다른 걸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 괜찮아. 나는 지금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하신 분일수록 정말 그 목표를 향해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일수록 종잣돈 모으기에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7월 중순부터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때는 3차 종잣돈 1000만원 모으기 프로젝트를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돈을 모을 건지
그 이유를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선저축 후 지출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일단 통장에 넣어.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남는 돈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요,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티셔츠 버리고 싶어요. 돈 쓸 때는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돈 쓸 곳이 너무 많아요. 마이크 좀 바꾸고 싶어요. 저도 조금 더 고가 장비 사고 싶어요. 저도 이거 티셔츠, 이거 동생한테 얻은 티셔츠 5년 넘게 입고 있는데 이제 이게 속이 다 비쳐. 저도 새 거 사고 싶어요. 돈 쓸 땐 너무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 저축을 해야 돼요. 남는 돈으로 사는 연습을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500만원 모으기를 목표로 했다, 6개월에.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죠? 83만원 정도 되죠? 82만원, 3만원,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있나요? 월급이 들어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80만원 정도가 그냥 남는 집이 있나요? 왜 버리면? 없어. 살 거 다 쓰면은, 아무것도 없어. 없고 심지어 카드 써요. 그러니까 이 80만원만 적금을 드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80만원을 먼저 넣어요. 넣어버려. 그러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없는 대로 없는 대로 살아보는 거. 나 티셔츠 하나 사고 싶어? 그럼 옷 정리를 쫙 해봐요. 그러면은 있어요. 입을 옷은 있다. 그릇이 사고 싶어? 그릇 정리해보세요. 쓸 그릇은 있다. 정말 그릇이 없으면 친정에 가서 하나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컵이 너무 사고 싶은 거야. 예쁜 컵이 너무 갑자기 예쁜 컵에 커피를 마셔야지만 왠지 내가 삶의 의미를 찾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훅 들어올 때. 그럴 때 친정에 가서 커피잔 하나 가져오고. 왜냐면 저희 집에 많거든요, 엄마네 집에는. 이런 식으로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남은 돈으로 사는 연습, 목표된 금액은 일단 넣는 연습, 월급날에 흥분하지 말자, 이런 것들 좀 지키시면은 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집밥 해먹기, 식비 절약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고정지출비는 줄일 만큼 줄였어. 솔직히 저랑 한 1년 넘게 하신 분들은 고정지출비 이미 다 체크하셨을 거예요. 오늘 처음 제 영상을 이제 접하신 분들은요, A4 용지를 펼쳐놓고 고정지출비를 하나하나 쭉 꼼꼼히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지출비를 적어 보면은요, 뭐 우리 통신비라던가 관리비라던가 뭐 월 나가는 정액제 있지는 않은지부터 해가지고 다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통신비를 뭐 6만원 이상 나오면은 알뜰폰으로 갈아탄다던가, 혹은 보험을 우리 급여의 10% 이상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험 공부를 해서라도 그거를 해지를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몇 개 필요 없는 것들, 중복되는 것들을 빼가지고 보험비를 낮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지출비를 팍팍팍 줄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줄여놓고 나면은요, 일단 더 줄일 게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변동지출비를 줄이셔야 되는데, 변동지출비는 솔직히 식비가 진짜 많이 나갈 거예요. 저희 집도 식비가 예전에는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집밥을 해먹는 훈련을 하면서 식비가 줄다 보니까 30만원까지 되게 됐어요. 이게 우리 집에 식비를 한 달 정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가계부를 쓰면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한 100만 원도 넘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50만 원씩 줄이면은 되게 힘드니까
100만 원이면은 매달 10만 원씩 줄여보자. 이런 미션을 한번 해보시면서 100만 원 쓰신 분들은 90만 원, 90만 원에서 80만 원, 80만 원에서 70만 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식비 달력 있죠. 거기다가 돈을 꽂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거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식비까지 절약을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식비를 절약하는 거, 너 그렇게 돈 아껴가지고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요. 식비를 아낀다고 제대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되려 식비를 많이 쓰면은요,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가정일 가능성이 커요. 저는 식비를 절약하지만 그만큼 제가 요리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에게 집밥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리를 좋아하는 엄마도 아니었는데 이 마음을 좀 고쳐먹었어요. 돈을 절약하려면 식비를 반드시 줄여야 하고, 그럼 나는 요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요리를 너무너무 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마음을 고쳐먹자. 요새 이렇게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 그리고 우리 의식주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먹는 거,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내가 이 요리를 하고 해서 좋은 식재료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집밥을 해준다면은 그것 또한 역시 굉장한 능력이야. 라고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집밥을 해먹고 식비 절약을 하는 거 그 자체도 굉장히 저에게 전업주부로서 굉장한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비 절약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마음도 고쳐먹고 요리 실력도 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돈도 절약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데 가속도를 붙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선저축 후 지출, 남는 돈은 절대 없다 아셔야 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결국 고정 지출비를 다 줄이고 나면은 변동 지출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식비 절약을 하면은 많이 돈이 세이브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강력한 이유 덕분에 제가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를 2번이나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했으면은 조금 마음이 해이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같이 해요 이렇게 했는데 또 혼자서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바라님, 1000만 원 모아서 뭐 하실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종잣돈 지금부터 열심히 모을 겁니다. 매달 5년간 빚만 갚았어요. 이제 종잣돈 모아서 제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서 돈을 계속 모아볼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머니에 2만 원이 들고 다닐 때, 20만 원을 들고 다닐 때, 200만 원을 들고 다닐 때, 내 계좌에 2천만 원이 있을 때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집에 월세를 살 때, 전월세를 살 때, 전세에 살 때, 내 집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슬픈 일이 많더라고요. 싸울 일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같이 열심히 모아서 우리가 내 주머니에 아주 든든해서, 비록 이렇게 좀 거지 같은 티셔츠를 입었어. 오늘 제가 6개월에 1000만 원을 모으는 아주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를 거고요. 7월 중순에 저는 또 통장을 만들어 갈 겁니다. 1000만 원 모으기,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통장을 또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또 열심히 저의 에너지를 팍팍 받으셔서 같이 만들어서 우리 같이 부자 됩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